아빠와 이모가 20년 동안 몰래 만났고 엄마는 모르는 척 하셨습니다. 이모의 환갑잔치 날 엄마의 한 행동에 온 가족이 경악했습니다. 이모의 환갑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오자 우리 집은 일주일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매일 아침 일찍 재래시장에 나가 이모가 좋아하는 해산물과 과일을 사오셨습니다. 돌아와서는 가족들과 함께 집 안을 정리하셨는데 거실의 샹들리에를 반짝반짝 닦고 창문 커튼까지 이모가 좋아하는 아이보리색으로 바꾸셨습니다. 엄마가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모의 환갑잔치는 이모네 가족이 주관해야 할 일인데 몇 년 전부터 이모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집인을 제일 먼저 발벗고 나섰습니다. 아빠는 더 심하셨습니다. 어제는 몰래 보석상에 다녀오셨는데 돌아오실 때는 빨간색 보석함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그걸 옷장 가장 깊숙한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아침에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 보석함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거 이모 환갑 선물이에요. 아빠는 그때 신문을 읽고 계셨는데 들고 있던 신문에서 손을 멈칫하셨습니다. 시선을 살짝 피하시더니 한참 후에야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모 평생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 환갑인데 제대로 된 선물 하나는 해줘야지. 환갑인데 제대로 된 선물 하나는 해줘야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왠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작년 엄마 환갑 잔치 때는 아빠는 그저 식당에 롬 하나를 예약했을 뿐 엄마는 채소를 다듬고 계셨는데 손을 멈추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가 알아서 잘 하실 거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엄마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나의 의무는 더욱 커졌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빠가 이모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모가 이혼하고 몇 년 동안은 늘 우리 집에서 지냈는데 아빠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그래 네 이모는 어디 있니? 하고 물으셨습니다. 식사할 때도 늘 이모에게 반찬을 덜어주셨는데 엄마에게보다 더 신경을 쓰셨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물을 마시러 일어났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빠와 이모가 소파에 아주 가깝게 기대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목소리가 유난히 부드러웠습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지 않느냐. 그때는 내가 어렸던 터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생각할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빠는 또 이모에게 줄 잔치국수를 사러 가셨습니다. 분당에 있는 오래된 맛집까지 굳이 길을 돌아서 가셨는데 2시간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돌아오실 때는 이것저것 잔뜩 들고 오시더니 문 열고 들어서자마자 소리치셨습니다. 네 이모가 이 집 국수를 제일 좋아한다기에 몇 상자 사왔어. 엄마는 부엌에서 나오셔서 물건을 건네받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성이 지극하시네요. 하지만 나는 엄마가 몸을 돌려 부엌으로 들어가실 때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고 눈시울이 살짝 붉어지는 것일 때 다른 가족 붉어지는 것입니다. 괜찮다. 나는 엄마 팔을 잡고 읽어지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네 이모 환갑인데 떠들썩해야지. 하지만 엄마의 평온함은 가장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속에 분명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을 텐데 말씀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모의 환갑잔치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나의 불안감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잔치에서 뭔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가 애써 평온한 척하는 모습을 보니 나는 20년 전의 옛 기억들이 저절로 떠올랐습니다. 그때 나는 20살, 막 대학에 입학했을 때였습니다. 40살이던 이모는 갑자기 이모부와 이혼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고 그저 이모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 이모는 자기 집처럼 사흘이 멀다 하고 우리 집을 들락거렸습니다. 처음에는 주말에만 왔지만 나중에는 살던 전셋방 계약이 만료되어서 당분간 마땅한 곳을 찾지 못했다고 우리 집에서 신세 좀 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망설임 없이 승낙하셨고 심지어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손님방을 이모 집으로 우리 집에서 가장 큰 손님방을 이모 집에서 가장 큰 손님방을 이모 집에서
엄마는 그때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그저 말없이 손님방 이불을 새 것으로 바꾸고 이모가 좋아하는 브랜드 샴푸까지 사다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왠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들도 있고 이미 직장까지 다니고 있는데 왜 아들과 함께 살지 않는 걸까? 내가 엄마에게 함께 살지 않는 걸까? 아들과 함께서 그러느냐고 내가 엄마에게 한 번 물어봤을 때 엄마는 그때 옷을 개고 계셨는데 네 이모가 아들과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년 동안 아빠가 이모에게 잘해주는 것은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매일 아침 아빠는 굳이 길을 돌아서 이모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를 사와서는 이모 방문 앞까지 가져다 주곤 하셨습니다. 저녁에 퇴근하실 때는 늘 신선한 꽃다발을 사오셨는데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는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그 꽃들은 모두 이모의 화장대 위에 놓였습니다. 한 번은 주말에 엄마와 내가 시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다. 이모는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눈웃음까지 지으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새우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까서 이모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나는 그때 얼어붙었습니다. 엄마는 내 팔을 잡고 침실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나는 마지막에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아빠랑 이모가 저렇게 하는 거.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는 침대 옆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네가 오해하는 거다. 하지만 나는 엄마가 이 말을 할 때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또 한 번은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빠와 이모가 소파에 아주 가깝게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이모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흐느끼는 듯했고 아빠는 한 손으로 이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다른 손으로는 이모의 눈물을 닦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울지 마. 내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도 내가 잘 보살펴줄게. 나는 그때 깜짝 놀라 서둘러 방으로 달고 살펴줄게. 다음 날 나는 아빠에게 이 일을 말하려 했지만 아빠는 내 말을 끊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애가 무슨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라. 나랑 네 이모는 그냥 남매 같은 정일 뿐이다. 네 이모가 힘들어해서 몇 마디 위로해 준 게 뭐 어떠냐고. 그때 나는 어렸던 터라 아빠의 말을 듣고 정말 내가 오해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모가 이사 나간 후에도 아빠는 매일같이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 번 통화하면 한두 시간씩이나 했습니다. 매번 엄마가 지나가면 아빠는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번은 내가 아빠 서재를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빠와 이모가 바닷가에 서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모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두 사람은 아주 가깝게 기대어 다정해 보였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영원히 함께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사진을 든 손이 떨렸고 서둘러 사진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나는 아빠와 이모 사이에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엄마에게 말할 때마다 엄마는 늘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가 어찌 모르셨을까. 그저 모르는 척 하셨을 뿐입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지만 엄마의 마음속 고통은 아마 당신만이 아셨을 것입니다. 이모의 환갑잔치날 많은 친척분들이 오셨습니다. 나는 아침 7시부터 일어나 도왔습니다. 막 세수를 마치자마자 문 앞에서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시는 친척들에게 뜨겁게 인사를 건네시며 손에 어제 사온 잔치국수 봉투를 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말했다. 이건 분당의 오래된 맛집에서 사온 건데 우리 집 막내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거다. 엄마는 옅은 회색 원피스를 입고 일찍부터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시를 입고 일찍부터 문 앞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계셨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까지는 미소가 미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친척이 엄마에게 물었다. 모두 한 가족인데 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모가 도착했습니다. 이모는 붉은색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는 웨이브 펌을 하고 화려한 화장까지 했습니다. 목에는 금목걸이를 걸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문을 들어서자마자 친척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처제, 생일 축하해. 점점 더 젊어지시네요. 원피스가 점점 더 젊어지시네요. 안색도 정말 좋으시네요. 친척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의 말을 건넸고 이모는 저마다 한마디씩 축하의 말을 건넸고 아빠는 이모가 오자마자 서둘러 마중 나가 이모 손에 들린 가방을 받아들고 이모의 팔을 부축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제, 오는 길에 피곤했을 텐데 어서 앉으세요. 좋아하시는 국화차를 타놨어요. 아빠는 이모를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히고는 직접 이모에게 차를 따라 손에 건네주셨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옆에 서서 아빠가 이모를 극진히 대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쥐고 말없습니다. 손에는 행주를 쥐고 말없시리다. 몇몇 친척들이 이를 알아채고 아빠에게 말했다. 형부, 처제에게 정말 잘하시네요. 제 언니에게보다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아빠는 순간 멈칫하시더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이 집안의 기둥이니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지. 처제는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아서 내가 좀 더 보살펴주는 게 당연하다. 나는 옆에 서서 아빠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엄마가 언제부터 걱정할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단 말인가. 아빠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밥도 할 필요 없고 빨래도 할 필요 없고 엄마가 힘든지 안 힘든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으면서 이제 와서 이모에게 이렇게나 신경 쓰면서 이모가 힘들다고 말하다니. 이모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엄마를 보며 말했다. 언니, 오늘 수고 말을 보며 말했다. 이것저것 바쁘게 움직이시느라. 연마는 고개를 들고 괜찮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고는 뭘요? 수고는 뭘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이모를 상석에 앉히고 이모 옆에 앉으셨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끊임없이 이모에게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처제, 이 새우 맛있으니 많이 드세요. 이 생선은 제가 아침에 시장 가서 직접 사온 거예요. 아주 싱싱하니 한번 맛보세요. 이모는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모는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형부. 역시 형부가 저를 제일 아껴주시는군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아시는군요. 엄마도 좀 드세요. 엄마는 나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천히 드시기 시작했다. 중간에 어떤 친척이 아빠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제안했다. 아빠는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집 막내 이모의 환갑잔치입니다. 이렇게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모는 평생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혼은 방사입니다. 이혼하고 오랜 세월 동안 홀로 자식을 키우며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모의 눈에는 빛이 반짝였고 감동한 듯 말했다. 형부, 정말 고마워요. 형부 같은 오빠가 있어서 제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요. 나는 아래에 앉아 그들의 대화를 들으니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아빠가 이 말을 할 때 마치 모두에게 무언가를 선포하려는 듯했다. 나는 몰래 엄마를 훔쳐봤다. 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들고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엄마의 몸이 미세하게 닿으시는지 알 수 없었지만 잔치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모두가 즐겁게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모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불안해서 진정할 수 없었다.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나는 엄마의 평온한 옆모습을 바라보고 또 아빠와 이모의 다정한 모습을 보았다.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오늘 이 잔치는 이렇게 평화롭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았다. 잔치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거실에 울려 퍼지고 있었다. 아빠는 막자리에 앉으시더니 또 이모에게 게살을 발라주고 있었다. 조심스럽게 게살을 발라내어 이모 밥그릇에 넣어주셨다. 이모는 눈이 반달처럼 휘어지도록 웃었다. 젓가락을 들어 막 먹으려 할 때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는 그전까지 계속 앉아 빈 컵을 들고 손가락으로 무의식적으로 컵을 쓸어 만지고 계셨는데 아무도 엄마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일어서자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주위에 떠들썩하던 데와 소리가 마치 일시정지 버튼이라도 눌린 듯 서서히 잦아들었다. 내 옆에 앉아 계시던 숙모님께서 잦아들었다. 엄마는 숙모님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저 두 손으로 검은색 파일철 하나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 있는 테이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파일철은 꽤 두꺼워 보였다. 엄마가 들고 있을 때 발에 힘이 들어가 보였지만 발걸음은 아주 또렷했다. 한 걸음은 아주 또렷했다. 한 걸음은 아주 또렷했다. 한 걸음은 아주 또렷뜨려던 손은 허공에 멈춰림 없이 나아갔다.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손에 든 젓가락을 식탁에 떨어뜨릴 뻔했다. 나는 몰래 아빠를 훔쳐봤다. 미간이 서서히 찌푸려졌다. 이모도 웃음기를 거두었다. 손에 든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이며 어딘가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언니, 그 파일철은 뭐예요?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테이블 앞에 멈춰서서 몸을 돌려 가득 찬 친척들을 마주 보셨다. 엄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더니 고개를 들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천천히 훑어보셨다. 그제야 엄마가 오늘 화장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이전에 평온하고 물 같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 눈빛 안에는 무언가를 품고 있다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엄마는 드디어 입을 여셨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울림은 강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울림은 강했다. 울림은 강했다. 이어서 말씀하시고 엄마는 말을 멈추시더니 시선은 이모에게로 향각잔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모두가 즐거워야 한 각잔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20년 동안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두에게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흥을 깨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너무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두었습니다. 오늘 말하지 않으면 평생 숨통이 막혀 살 것 같아서요. 이 말이 나오자마자 아래쪽은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친척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표정으로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20년 동안 숨겨온 일이 대체 뭐지? 형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멀쩡한 잔치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야? 혹시 처제랑 형부유가 관계된 건가? 아빠의 얼굴색이 순간 변했다. 아빠는 벌떡 일어나 엄마에게로 걸어가며 소리쳤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늘은 네 동생 생일이다. 할 얘기가 있으면 집에서 하면 되지. 이러다 모두에게 웃음거리가 될 생각이야? 아빠는 말을 하면서 엄마 손에 든 파일철을 빼앗으려 했다. 이제 와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요. 이제 와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요. 아빠의 손길을 피했다.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셨다. 처음에 그런 짓을 할 때는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 생각 안 했나요? 아빠는 엄마의 말에 말문이 막혔다. 손을 들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얼굴은 새빨개졌다. 입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중얼거렸다. 이모도 따라 일어서서 아빠 옆으로 다가갔다. 눈가가 붉어진 채 친척들에게 말했다. 저희 언니 말 듣지 마세요. 언니가 요즘 기분이 안 좋아서 헛소리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아무도 이모의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모든 친척의 시선이 엄마 손에 들린 검은색 파일철에 집중되었다. 모두 그 안에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엄마가 이모의 잔치에서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든 비밀이, 엄마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하게 만든 비밀이, 엄마는 소란스러운 상황을 하게 만든 비밀이. 또 얼굴이 새빨개진 아빠와 이모를 보셨다. 이모를 보셨다. 파일철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말을 마치고 엄마는 파일철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리셨다.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하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엄마 손에 들린 서류에 고정되었다. 20년 동안 숨겨진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 엄마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급히 말을 이어가지 않으셨다. 먼저 가장 위에 있는 사진 몇 장을 뽑아내어 친척들 쪽으로 펼쳐 보였다. 첫 번째 사진에는 아빠와 이모가 지방의 관광지 입구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커플로 외투를 입고 있었고 아빠는 이모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고 이모는 아빠 어깨에 기대어 아주 달콤하게 웃고 있었다. 배경에 보이는 표지판에는 1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때 아빠는 회사 단체 워크숍으로 집안이 일주일간 가야 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내가 사진 속 풍경을 보니 회사 워크숍과는 전혀 달랐다. 이건 형부 아니야? 엄마는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 사진은 호텔 방에서 찍은 것이었다. 아빠는 상의를 탈의한 채 침대 옆에 앉아 있었고 이모는 아빠의 셔츠를 입고 아빠 품에 기대어 있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생일 파티를 하는 모습 같았다. 사진 아래의 날짜는 공교롭게도 엄마가 그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던 날이었다. 아빠는 병원에서 하루 종일 엄마 곁을 지켰다. 아빠는 병원에서 간병하겠다고 했었지만 돌아서서 이모와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보자마자 아빠는 오전에 잠깐 들렀다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허둥지둥 떠나셨다. 결국 아빠가 말했던 급한 일이라는 것은 이모와 생일 파티를 하는 것이었다. 친척들은 이때쯤 완전히 흥분했다. 앞다투어 사진을 보려고 모여들며 쉴 새 없이 웅성거렸다. 세상에나, 이게 어디 남매 같은 정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형부가 어떻게 언니에게 이럴 수 있어? 처제도 정말 너무하네. 어떻게 자기 언니 남자를 빼앗을 수 있어? 아빠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초조의 발을 동동 구르며 달려들어 사진을 빼앗으려 했다. 입으로는 이건 가짜야. 언니가 꾸민 짓이야. 우리 언니가 저를 일부러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이모의 손을 꽈뜨리려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다. 힘이 어찌나 센지 이모는 아파서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이모를 바라보셨다. 눈빛에는 온통 실망감이 가득했다. 이건 아빠가 10년 전부터 매달 이모에게 송금한 내역이에요.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총 거의 4억 원에 달합니다. 이 돈은 모두 우리 집의 공동 재산이에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렇게 뻔뻔하게 가져갈 수 있죠? 엄마는 이 책 내역서를 옆에 있던 숙모님께 건넸다. 숙모님은 돋보기를 쓰고 한 장 한 장 넘겨보며 중얼거렸다. 세상에, 정말 4억 가까이 되네. 이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털썩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아니에요. 이렇지 않아요. 이 돈은 형부가 자발적으로 저에게 준 거예요. 형부가 저를 안쓰럽게 여겨서. 엄마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또 다른 휴대폰을 꺼내 그 안에 있는 대화 기록을 열었다. 그럼 이것도 들어봐. 엄마는 휴대폰 소리를 최대로 높였다. 그 안에서 아빠와 이모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다. 집 명의를 당신 앞으로 돌려놓으면 그때 이혼할 기회를 찾아보자. 그럼 우리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을 거야. 집은 내가 번 돈으로 산 거야. 언니가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 딸은 내가 잘 설득할 거야. 어린애가 뭘 알겠어. 이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마자 거실은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아빠와 이모를 바라봤다. 이모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던 친척들조차 모두 미간을 찌푸리며 얼굴에는 혐오감이 가득했다. 나는 아빠를 보며 화가 나고며 마음이 아팠다. 나는 늘 아빠가 이모에게 조금 더 잘해주는 거라고만 생각했다. 설마 엄마와 이혼할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 집은 엄마가 아빠와 평생을 함께 고생하며 마련한 것인데 어떻게 아빠 혼자만의 것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엄마는 휴대폰을 끄고 방 가득한 친척들을 바라보셨다.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지만 여전히 단호했다. 친척 여러분, 그동안 제가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이 가정을 위해, 딸을 위해 참고 견디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점점 더 기고만장해져서 저 몰래 만나는 것도 모자라 우리 집 재산까지 모두 가로채려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모든 것을 공개한 것은 여러분에게 웃음거리가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말씀하시면서 엄마의 눈물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흘러내렸다. 나는 얼른 달려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자기 언니의 남자를 빼앗고 남의 재산까지 가로채려 하다니. 양심에 털 났어? 어떻게 이런 비도덕적인 짓을 할 수 있어? 아빠는 친척들의 비난에 얼굴을 들지 못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이 넘어갈 듯 울었지만 이제 아무도 이모를 동정하지 않았다. 나는 눈앞의 광경을 보며 마음 한편으로는 시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괴로웠다. 시원한 것은 엄마가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았다는 것이고 더 이상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다. 괴로운 것은 이 가정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사실이었다. 비난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빠는 결국 무너졌다. 아빠는 휙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 핏발이 서고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엄마에게 달려들었다. 손을 뻗어 엄마 손에 들린 파이처를 빼앗으려 했다. 입으로는 이 빌어먹을 것들 다 내놔. 누가 이런 걸 꺼내라고 했어. 이 집을 망치고 싶은 거야. 뭐야? 라고 소리쳤다. 엄마는 재빨리 옆으로 피하셨고 아빠는 허공을 휘저으며 넘어질 뻔했다. 나는 얼른 달려가 엄마 앞을 가로막았다. 아빠, 흥분하지 마세요. 일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 아직도 숨기려 하세요. 아빠는 나를 바라보며 조급함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을 보였다. 하지만 내 눈에 고인 눈물을 보자 아빠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입으로는 이게 다 이 가정을 위한 일 아니었냐고 중얼거렸다. 이 가정을 위해서요? 엄마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파이처를 품에 안았다. 우리 둘의 공동 재산을 다른 여자에게 쓰고 심지어 집 명의를 그 여자에게 넘기려 했으면서 이게 이 가정을 위한 일이라고요? 정말 이 가정을 위했다면 저 몰래 제 동생과 20년 동안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겠죠. 이모는 바닥에 앉아 엄마의 말을 듣더니 갑자기 기어오르듯 일어나 아빠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울부짖었다. 다 형부 때문이야. 처음에 형부가 언니랑 이혼하고 저한테 잘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 다 망했어. 다 형부 때문이야. 이제 다 망했어. 다 형부 때문에 망했어. 내 체면은 다 형부 때문에 땅에 떨어졌다고. 아빠는 이모의 비난에 화가 났다고.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 나를 탓하는 거야? 내가 울고불고 못 떠난다고 했다고? 이모는 분노에 몸을 떨었다. 분명 형부가 그랬잖아. 내가 형부 아내보다 더 부드럽고 형부를 더 잘 이해한다고. 평생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했잖아.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거야. 이 파렴치한 인간아. 두 사람은 그렇게 친척들 앞에서 싸움을 시작했다.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남들에게 보일 수 없는 모든 추악한 일들을 폭로했다. 작년에 당신 아들 집 사는데 나한테 5천만 원 요구했잖아. 나중에 갚겠다고 했으면서 지금 그 돈 어디 있어? 아빠는 이모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5천만 원은 당신이 자발적으로 준 거잖아.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라며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 돈을 따지는 거야. 이모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재작년에 형부가 여행 간다고 나한테 1,000만 원 요구했잖아. 근데 결국 형부 그 옛날 친구랑 같이 갔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옛날 친구랑 여행 간 게 뭐일 줄 알았어? 친척들은 옆에 서서 그들이 서로 물어뜯는 모습을 지켜봤다. 얼굴에는 온통 경멸의 빛이 역력했다. 수모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정말 인과응보로구나. 이 두 사람 어쩌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큰아버지도 한숨을 쉬셨다. 처음엔 처제가 가여웠고 형부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꼼꼼이가 있었을 줄이야. 나는 눈앞에서 20년 동안 착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꼼꼼이가 있었을 줄이야. 나는 눈앞에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 나는 눈앞에 저음만이 가득했다. 오직 역겨움만이 가득했다. 이제 와서 일이 터지니 서로를 비난하며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바빴다. 아빠와 이모는 한참을 싸우다 둘 다 숨을 헐떡였다. 이모는 바닥에 앉아 목이 찢어져라 울면서 목소리까지 쉬었다. 아빠는 벽에 기대 고개를 숙인 채 잘못한 아이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를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그저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엄마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직 집에 남아있는 친척들을 그리고 초라한 모습의 아빠와 이모를 보셨다. 천천히 입을 여셨다. 일이 이렇게 밝혀진 이상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제 것은 하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져야 할 책임도 결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엄마는 이 말을 마치고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이혼 합의서 한 부를 꺼내 아빠 앞에 놓인 테이블 위에 놓으셨다. 이혼해요. 엄마는 아빠를 바라보셨다. 눈빛에는 미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동안의 서름은 충분히 겪었습니다. 아빠는 테이블 위에 이혼 합의서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다. 입술을 움직이며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이혼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부부로 살았는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수 없겠어. 라는 말밖에 하지 못했다. 기회요. 엄마는 싸늘하게 비웃으며 말씀하셨다. 저는 당신에게 20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기회를 주었음에게 20년이라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일이 다 만나고 이제 와서 일이 당신이며 만나고 우리 공동 재산을 그 여자에게 썼으며 심지어 집 명의를 그 여자에게 썼으며 아빠는 변명하려 했지만 엄마의 단호한 눈빛과 주위 친척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보자 결국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이혼 합의서는 제가 이미 준비해 두었습니다. 엄마는 합의서의 조항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집은 저와 당신이 결혼 후 함께 마련한 것이니 부부 공동 재산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당신이 이모에게 넘긴 돈과 이모에게 사준 보석, 부동산 등은 모두 현금으로 환산하여 돌려줘야 합니다. 게다가 당신이 유책 배우자이니 집안의 예금, 자동차, 그리고 이 집은 모두 제 소유가 됩니다.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세요. 아빠는 빈손으로 나가라는 네 글자를 듣자마자 휙 고개를 들고 화가 나서 벌떡 일어섰다. 안 돼. 나는 빈손으로 나갈 수 없어. 이 집은 나도 지분이 있고 예금도 내 몫이 절반이야. 지분이라니요. 엄마는 이전에 공개했던 이체 내역서와 대화 기록을 꺼내셨다. 이 증거들은 당신이 결혼 생활 중 재산을 빼돌리고 유책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그때 법원 판결이 나면 당신은 빈손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빠는 엄마 손에 들린 증거들을 바라보며 주위 친척들의 시선도 보셨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빠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명을 마친 아빠는 순간 10년은 늙어 보였다.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신의 짐을 챙겼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옷 몇 벌이 들어있었다. 아빠는 떠날 때 엄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나에게도 작별 인사를 하지 않았다. 그저 말없이 집을 나섰다. 초라한 그의 뒷모습을 보며 내 마음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없었다.
그저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라고 생각했다. 한편 이모는 아빠가 떠난 후 몰래 도망치려 했지만 문 앞에서 숙모님에게 붙잡혔다. 숙모님은 이모의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가지마. 언니네 돈 다 돌려놔. 그리고 형부 돈으로 산 집이랑 보석도 다 돌려줘야 해. 이모는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울면서 저는 돈 없어요. 그것들도 돌려주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돌려주고 싶지 않아도 돌려줘야 합니다. 엄마가 다가오셨다. 제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 돈으로 산 집과 보석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니 반드시 돌려줘야 합니다. 만약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때는 물건을 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의 손해까지 배상해야 할 겁니다. 이모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며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 이모는 우리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듣자 하니 이모는 아빠 돈으로 샀던 집을 팔고 보석까지 전당포에 맡겨서야 겨우 돈을 마련해 돌려줬다고 한다. 게다가 이 일 때문에 이모의 명성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친척들은 모두 이모와 왕래하려 하지 않았다. 이모의 아들도 이모를 부끄러워하며 관계가 점점 더 나빠졌고 결국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이모를 탓할 수도 없었다. 이모는 홀로 월세방에서 살며 아무도 보살방에서 이 모든 일을 처리한 후 엄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했다. 엄마는 집안을 새로 인테리어하고 새로운 커튼과 소파를 들였다. 베란다에는 예쁜 꽃들을 많이 심으셨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따뜻하고 아늑해졌다. 나는 지방에서 다니던 직장을 가듯하고 아늑해졌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 곁으로 돌아와 함께 지냈다.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했다. 어느 날 엄마와 나는 베란다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그때 왜 아빠에게 더 일찍 다지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미소 지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때는 네가 너무 어렸고 혹시라도 너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봐 걱정했단다. 게다가 아빠가 마음을 돌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지. 우리 가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단다. 적절한 기회를 기다려 그와 완전히 끝내려고 말이야. 나는 엄마를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앞으로 제가 평생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엄마는 내 등을 토닥이며 웃으면서 그래. 우리 딸이 있으니 엄마는 앞으로 분명 행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엄마와 나의 삶은 아주 행복하다. 비록 이전에 많은 불쾌한 일들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은 이미 과거가 되었다. 나는 우리가 모녀가 서로 의지하고 함께한다면 앞으로의 날들은 분명 더 좋아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은 모두 마땅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아마 가장 좋은 결말일 것이다.